조중동의 오늘자 일면을 보니 선고 결과는 이미 누구나 다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 보도, 승복 밝혀야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한 윤, 관져서 선고 지켜볼 듯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사회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을 이어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 뒤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경우 폭력 시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역시 일면에 배치한 사설에서 탄핵 심판 이후 불복으로 인한 혼란과 파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위대한 승복으로 통합을 향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승복은 윤석열이나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이 대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은 아마도 오늘 관저에서 나가지 않고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난리를 칠 것이고 아주 구차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고 전 이직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꼭 보길 희망하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로 사회를 운영을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증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인데, 근데 그게 어떨 때 나타나냐 하면 되게 사악하고 무능하거나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사람, 이 권력을 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뽑힐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뽑을 때는 잘 모르고 뽑아요. 사람들이 알면 뽑았겠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도자,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어떤 정당이 나왔을 때 그 정당이 위험한지 하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째,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할 것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예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둘째, 정치적 경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예스!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어서 상대 정당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는 주장을 했는가? 행위를 했는가가 아니에요. 주장을 했는가예요. 주장을 했는가? 예스! 위험한 거예요. 폭력을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사에 동조한 적이 있는가? 예스! 위험한 거예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상대정당, 시민단체, 언론을 협박한 적이 있는가? 위험한 거예요. 집회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이게 한 3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나머지는 소소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조항들입니다. 후보 때 이런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권력을 이미 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100%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정치학자들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사례와 특히 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물론 트럼프를 겨냥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미 후보 시절부터 그런 기색을 보였거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항목들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 기자분들 계시면 제가 이런 걸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기사를 쓰지는 마십시오.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은 단 1분 1초라도 대통령직에 있다면 위험합니다. 이제 그 순간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예외 없는 법 적용으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집권까지 이제 60일 남았습니다. 하루빨리 6월 4일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